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주간으로 뉴욕 증시는 한 5에서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10월에 고용 둔화가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금리 동결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술주들도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올라가는 등 일단 11월의 첫째 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지은 것 같은데요. 2달 반 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고 11월 시작은 나쁘지 않게 진행됩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건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일 텐데요. 주말 사이에 이 국채금리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할지 오늘 너무나 궁금한 하루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가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증시가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금리와 환율 하락의 덕을 톡톡히 봤죠.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20원이나 빠졌죠. 이것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하면서 현물 매수로 이어졌고요. 시장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쪽이 올랐는가 들여다보면 낙폭 과대 종목들 혹은 쇼커버 기대 종목들 혹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 쪽에서는 테슬라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내줬죠. 코스모 신소재, SK하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전장의 현대오토에버도 이날은 반등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실적을 내놨는데 광고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AI 모멘텀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삼성 AI 포럼까지 앞두고 있었죠. AI 이슈가 맞물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셀바스 AI, 엠로, 솔트룩스 등의 종목들 강하게 반응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보핏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휴머노이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주들도 3거래 연속해서 강세를 보여줬죠. 두산 로보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날 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쇼커버 기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이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쇼커버 기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도 쇼커버 기대로 보는 게 더 명확하겠죠. 호텔신라 5%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봇, DL, 서진 시스템,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의 반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호실적과 낙폭 과대 쪽에서는 최근 화학 섹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통 화학주들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SK이노베이션 실적에도 주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화학주에 대해선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놓고 있는 게 바로 형님들 싸움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시총 보시면 불과 2조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이닉스가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나증권에서는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기준 1년 만에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 곧 뒤집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집힌다면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2016년도에 현대차를 SK하이닉스가 추월해서 시총 2위로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평균 주가 10% 이상 뛰었다라고 합니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의 차이를 본다면 반도체 업종 내 시총 비중이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수급적으로 채워갈 때는 낮아져 있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대형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수급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 밖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팝콘잼 과연 LG엔솔과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슈를 장악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소식을 금융당국이 전했죠. 8개월간 바로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게 됩니다. 해외 IB에서도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역대 네 번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201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이렇게 한 번씩 금지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공매도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 전체 종목에 대해서 다시금 나온 겁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기간의 상승률로 보신다면 코스닥 등락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시장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와 우려 그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 요소가 훨씬 더 강한데요. 기대 쪽을 좀 들여다보실까요? 공매도 집중 종목들, 그동안 공매도 자금력에 눌려 있었던 종목들은 쇼커버링 기대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가해지겠죠.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권의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꽤 사랑한 종목군이 바로 2차전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도 하방이 지지되고 개인 투자 심리가 자극돼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 11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 모두 다 거래대금이 급증을 보였죠.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이 수수료 이익 증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기대가 있겠죠. 자, 반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가능성 지적되고 있죠. 장기적인 수급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개인 투자자 중심의 테마성 자금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서 오히려 장기적 관점으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글로벌 펀드들이 숏 청산을 하는 과정 중에 규제 때문에 일부 롱 포지션 청산도 들어가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의외의 종목들이 하락을 맞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변동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공매도 금지 시행의 환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런 큰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다양하게 같이 구비되면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시나 경기 부양의 목적이 아니라 이 수급적인 불균형 혹은 공매도 금지 쪽에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그동안 그 편입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를 풀어라 였는데 그것에 역행되는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온 상황이라면 중소형주는 쇼커버 수혜도 못 받고 되려 롱 포지션 청산 과정 속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기대감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에 누가 더 눌려 있었나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기 핵심은 결국 수급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와 공매도 풀리나 보다 하며 올라갈 것을 기대할 여지가 있겠죠.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을 볼까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쏟아지는 보고서나 기사들을 쭉 한번 훑어봤더니 공매도 100위권 다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3개월 혹은 일주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걸 보자. 왜냐하면 단기간 동안 공매도가 핫했던 종목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놓고 공매도 압박이 셌던 종목을 정리하실지는 각자의 기준에 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의 11월 1일 기준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텔신라 7.8%, HLB 7.2, LNF, 에코프로
혹은 레고캠 바이오, 박셀 바이오, 에코프로비엠 등등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5% 이상으로 추려보자라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대응하실지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이슈가 굉장히 핫해서 주말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를 살짝 묻어버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죠. 우선 고용 보고서 보기 전에 미국의 인플레가 조금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일주일 사이에 6% 떨어졌어요. 이날도 지난 마지막 거래 2%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80달러 간신히 걸쳤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에서 식량 농업기구 10월 식품 가격 지수를 냈는데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가가 잡혀가는 것인가 시장의 기대를 높인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기다렸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딱 좋았습니다. 과열과 침체 그 사이에 있었죠. 2개월 연속해서 예상보다 부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기준 예상 18만 명이었는데 15만 명으로 나왔죠. 물론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떨어지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나 할리우드 쪽 파업 영향이 조금 짙었던 것으로 파악되죠. 어찌됐건 고용 좋지 못했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임금은 예상보다 낮았다입니다. 연준이 딱 바라던 내용이었겠죠. 그래서일까요?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연준에게는 꿈의 보고서로 나왔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충격적으로 계속해서 나빠진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가져야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경기는 나름 탄탄한 가운데 고용이 좀 악화됐다. 시장이 원하는 바로 딱 좋게 나왔다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달러가 반응을 보였죠. 국채금리 보시면 2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FMC 이후부터 해서 3거래일 동안 국채금리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30년물 기준으로는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3일간의 변동이 팬데믹 이후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자 환율도 안정되고 시장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 인덱스 1% 정도 빠졌습니다. 장중 104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네요.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자 해외 투자자들은 다시금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던 주말이었고요. 다만 마음 한켠에 살짝 불안 요소를 찾아본다면 이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요. 계속 해외 IB에서는 내년 2분기경에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고용이 만약 정말 생각지 못한 수준으로 빠르게 냉각된다면 침체 우려를 자극할 여지는 있겠죠.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의 가이던스에서 일부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많이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표들도 부진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좋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면 그저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켠에 넣어놓고 지켜보죠. 때마침 워렌 버핏의 버크셔는 사상 최대 규모 206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보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뉴욕장은 국채금리 하락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의 상승 속에 나스닥은 1.4% 상승 나타냈습니다. 10월 고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좋았고요. 부진한 고용과 물가 안정은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을 불러왔죠. 블룸버그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긴축은 종료된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CME 페드워치 상으로도 내년도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하반기였다가 6월이었다가 5월이었다가 이렇게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상승은 나스닥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줬고요. 지금은 배드뉴스가 굿뉴스인 고용의 골디락스에 환호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빌 에크먼부터 FMC 그리고 고용 보고서 계속 금리 하락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힘을 줬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AMD, 반도체 쪽 종목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올랐는데요.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를 자극하면서 이들 주가가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자, 애플은 개장 전에 주가가 3% 정도 밀려서 사실 걱정했었는데 시장 분위기 타고 일단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5%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중국 매출이 부진했다, 아이패드 등이 예상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등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여행 쪽에 괜찮았더라고요. 보니 익스피디아 실적이 힘을 줬습니다. 그 전 거래장 마감하고 나서 익스피디아가 실적을 내놨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18% 급등이 나왔고요. 이것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다른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까지 같이 자극하면서 끌고 올라가줬습니다. 보시면 항공주들도 흐름이 너무나 좋았죠. 유가가 떨어지고 여행 쪽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종목들 업스타트 홀딩스 10% 이상 뛰었고요. 실적 괜찮았던 팔란티어부터 C3AI까지 AI 종목들도 반등을 줬습니다. AI가 잘 된다,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언제나 반도체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쪽의 시세도 도드라지죠. 테마 상승 상위로 놓고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 UAM 관련주가 앞단에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UAM 종목들이 이날도 강했어요. 일부 종목들 30%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국내 UAM 종목 중에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 비율도 높은 종목이라고 하니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AI 이슈가 많았죠. 지난 금요일부터 나온 내용만 추려봐도요. 애플 CEO 팀 쿡이 우리도 생성형 AI 많이 투자하고 있어 코멘트했고요. 네이버에서 실적 내놓고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가 예상보다 결과 좋다라고 코멘트했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타트업이죠. XAI가 AI 챗봇 그룹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챗 GPT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코멘트를 했죠. 굵직한 빅테크, 국내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AI 관련한 종목들 관심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정리해드렸던 AI 생태계이고요.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 AI 포럼이 지난 금요일 전해드린 대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 정리해드린 것 한 번 더 체크하시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제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도 개최되고요. 오늘 LNF 비롯해서 또 실적들 쏟아집니다. 미테카는 미국 기업들 실적이고요. 내일은 삼성 AI 포럼 개최 이슈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공모 청약 시작됩니다. 목요일은 한국 선물옵션 만기일, 그리고 메디톡스 식약처 1심 판결 이슈도 있고요. 주말에는 중국의 광군절 뉴스까지 전해집니다. 기업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캡처하셔서 당일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미국 마감 시간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5시 마감이 아니라 이제 6시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개장 시간 역시나 달라지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화학주 잡아주신다고요? 네, 석유화학 관련주들 투자 전략 하반기에 어떻게 짜면 좋을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지 시각으로 11월 7일이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한 달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곳곳에서 분쟁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전달이 됐었고요. 이 발발 한 달째 누적 사망자는 10,000명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간 유가가 많이 올랐었고 석유화학주는 주가가 고공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중동 간의 전쟁,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유가는 $150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봤을 때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흥구석유가 200%가 넘게 올랐었고요.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이러한 종목들이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18일에서 19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고공행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유가가 내림세를 나타내자 이들 종목들도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았던 국제유가 한때 90달러 정도였는데 일단 지금은 8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약 9% 이상 내려간 건데요. 확실히 10월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10월 들어서 재차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는 2023년의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최근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 관련주에 대해서,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들은 3분기의 호실적 나름 괜찮은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보시면요. 위에 최근 일주일을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을 좀 체크해 보면요. 1조 5,60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에 이제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흑자 전환을 꾀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상치였던 1조 원보다도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나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OI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연중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두 가지 이유를 보시면 고유가가 지속이 됐었고 정제 마진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까지는 정제 마진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래도 우려가 되는 건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정제 마진이 이제 배럴당 1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4월 대비해서 8배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9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6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10월 말에는 9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한 달 사이에 45% 정도 다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들의 실적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다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우려 요인이고 또 수요 둔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 정세까지 우려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3분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졌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 증권사에서 얘기하기는 일단 추이에 따라서 석유 제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경기 연착륙 같은 실적 상승에 대한 요인이 있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정유 관련주들은 이 국내외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러한 호실적을 이어갈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나친 우려다,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정제 설비의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탄소에 대한 위협보다는 공급 부족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정제 마진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에 따라서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의 수요 우려 등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통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은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에 예상 대비해서 NCC 쪽에서 견조한 실적을 냈는데요. 이 레깅 효과나 재고 이익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고금리 때문에 가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처분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화학의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 견조했는데 4분기에도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화학 관련해서는 역시나 마진이 좀 중요할 텐데요. 10월에 화학 제품의 마진을 체크해 보면 벤젠이나 부타디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보다는 지금 다른 좀 기대 요인들은 없을까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확실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 비중의 높은
이 제품의 업황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앞서 체크해봤던 경기 연착륙 그리고 유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까지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사들의 영업이익은 좀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순수화학업체와 복합화학업체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순수화학이라고 하면 업황 부진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복합화학업체들은 비화학 분야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봤을 때도 상반기에는 화학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둔화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사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우려할 만한 요소는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본업, 그러니까 화학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비화학이라고 하면 배터리라던가 신재생 쪽이 될 텐데 그쪽이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정유화학이나 석유화학 쪽을 볼 때는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순수화학과 복합화학의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이 순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복합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 22% 정도 밀렸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 신재생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43%가량 하락해 있습니다. 반면에 신소재 쪽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효성첨단소재 이러한 종목들은 10% 이상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규 시장이 개척이 되는 곳, 다운스트림 그리고 신사업의 확장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을 보자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금호석유, 화학, 한화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순수화학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부분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었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자의 할인 요소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고 신소재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2024년에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최선호주는 롯데케미칼, 화나솔루션을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관심 종목은 국도화학, 롯데정밀화학 까지 꼽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확실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관련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에 주가가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보다는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이 각각 에너지 업체들을 큰 규모의 인수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주가 추이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주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 눈여겨볼 종목,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까지만 해도 사실 국채금리 하락, 네. 미국의 고용보고서, 뉴욕장의 반등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이 네. 주였다면 일요일 어제 오후에 들려온 소식 공매도 금지 뉴스가 네. 시장의 모든 뉴스를 눌러버렸습니다. 그쵸. 자, 시장 평가해 주세요. 공매도 금지 이슈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지난 한 주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올해
기준으로 쳤을 때 제일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그 5월달 뭐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을 때 빅테크가 강하게 상승했을 때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죠.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5% 육박하던 게 4.5%까지 내려올 정도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전면 금지를 하겠다 하면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죠. 6월 말까지 신규 공매도가 금지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공매도가 금지된다라는 게 지금 공매도를 무조건 쇼커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만기까지는 유지가 되는 건데 신규 공매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가 증시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항상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는 너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거의 최바닥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인지, 정말 그 공포의 끝자락에서 타이밍 맞게 공매도 금지가 된 거고 또 주가가 반등을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이제 MSCI 편입은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게 모든 공매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또 공매도가 되면서 또 반대로 또 그러니까 한쪽은 매도를 하면서 또 한쪽은 매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는데 1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차지하고요. 일단은 공매도 규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또 공매도 관련해서도 한번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최근에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들,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 현재, 또한 3개월 전 대비 현재의 공매도 수준을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면 최근에 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공매도 수준하고 현재 공매도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신규 공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기가 좀 빨리 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공매도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더 공매도를 못하고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를 풀어야 된다고 한다라면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보실 때 너무 많이 빠져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안 빠져 있는 기업,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공매도의 청산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서진 시스템, 원익 IPS 상승하는 날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죠. 미리 조금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건 아닌가라고 싶기도 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 일단 추세를 좀 잘 지키고 있던 종목들로 압축을 해주셨고, 그런데요, 사실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면 가장 먼저 궁금한 섹터는 2차 전지란 말이죠. 네. 에코프로가 뭐 포스코그룹주 혹은 이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혹은 로봇주도 있지만 일단 2차 전지 쪽에 투심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장 시각이 많은데요. 그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자세히 보시면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 8월 달 그때 한번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0만 원 갖다가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금지가 되어 버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그 이후에 좀 많이, 그 전에 주가가 올라올 때 청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일정 부분 공매도가 좀 나왔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공매도가 안 되는 것이지 기존 공매도가 갑자기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난 9월 달까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뭐 하락이었다라면,
10월 달에 하락한 이유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하락한 거거든요. 실적이 좋지 못했고 또 뭐 셀 업체들이 내년 성장 못한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약간 공매도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가 다시 100만 원 간다, 뭐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뭐 70만 원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해결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일단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수급적인 요소는 일부 개선 정도로만 기대해보자라고 주신 거죠. 분명 뭐 수급적으로는 단기 기대는 분명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종목 하나만 궁금한 건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공매 잔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게 LNF거든요. 네. 이 종목은 다른 종목처럼 오르고 빠진 것도 아니고 못 오르고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네.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결국에는 저는 에코프로가 못 가면 2차 전지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2차 전지를 그래도 좀 본다라면 전 장비주들은 어쨌든 셀업체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한두 개 있는데 아직은 뭐 추세가 워낙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 흐름을 좀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이제 게임주들도 많아요. 네. 지스타 뭐 기대감 이렇게도 하고 네. 금리 하락 로테이션 얘기도 나오는데 게임주에 대한 짧은 코멘트 해주시면. 저는 게임주 아직은 실적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게임주 컨텐츠 중에서 게임주는 제가 1년 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석유화학에 대한 기대 올라갈 거다. 네. 뭐 섬유 쪽 수요도 많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석유화학 sek터 전략은요? 석유화학 섹터가 참 1년 동안 약간 계륵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했을 때 연초에 좀 반응을 줬다가 이게 뭐 경제 성장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하락을 하고 또 유가가 좀 들쑥날쑥 변동성이 좀 오래 좀 컸었죠. 그런 부분들도 업황 실적 개선하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 섹터는 3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딱 2분기 끝나자마자 7월부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 8, 9, 10 이렇게 7, 8, 9 좋은 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유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적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 계속 고유가가 진행된 게 아니라 또 최근에도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실적 발표를 한 것들이 의외로 긍정적 평가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좋지 못했던 실적에서 약간 이번에 발표한 기업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한유화가 그랬죠. 네, 대한유화도 그랬고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등도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황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도 유가가 좀 상승해서 레깅 효과가 좀 발생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의외로 3분기 때 석유 수요가 좀 늘어났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이 어쨌든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4분기에도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내년에 경기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본다라면 아직은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기업별로는 조금은 공략을 해본다라면 뭐 대한유화라든지 효성 TNC 같은 기업들 어쨌든 기존에도 석유화학주들이 갈 때 제일 잘 갔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학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대한유화, 효성, TNC 이쪽으로 관심주 조금 압축해 주셨네요. 지켜가겠습니다. 자, AI요. 시장 뭐 다른 이슈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뉴스상으로는 AI 모멘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AI 포럼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네. AI 투자 이슈, 뭐 일론 머스크의 AI 공개도 있었고요. AI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종목 좀 추려주세요.
근데 그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뭐 국채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올해 증시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을 전망하는 것인데, AI는 내년에도 계속 시장에서는 화두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제 뭐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서비스만 봤다라면 이제 뭐 그게 좋았든 안 좋았든, 평가가 좋았든 안 좋았든 뭐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했고요. 뭐 삼성이라든지 또 뭐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XAI를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한 서비스들이 내년에 이제 출시를 좀 한다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흐름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이 많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선별적인 대응을 한다라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마음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년 가까이 주가가 그냥 횡보해요. 한 고점이 한 35,000원대. 또 저점이 한 2만 원 초반에서 횡보.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하는 모습인데 마음 AI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로 AI 소프트웨어 쪽을 골라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창의스픽은 인상 깊은 타이틀이네요. 네. 내년에 장식할 성장주 미리 주목할 때. 그래서 네. 오늘 종목 3개를 딱 골라주신다고요? 네. 그냥 일단은 지금은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좀 긍정적인 지난주 한 주를 보냈던 거는 미 국채금리 때문에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 국채금리가 그동안 시장을 많이 억눌렀고 이것이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준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죠. 거기다가 좀 공매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10월 고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시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10월 고점대면 2,4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한 3%, 3에서 4%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저는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뭐 로봇이라든지 뭐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또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적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기보다는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실적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AI 헬스케어들은 이제 그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통해 가지고 내년에 혹은 앞으로 이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최근에도 주가가 좀 저점을 하긴 하고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줬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JLK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주가만 본다라면. 그러면 강하다, 다른 기업들 대비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약주 쪽은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좋은 호재가 있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폭도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돋볼 만한 스토리와 내용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도 참고하면서 들여다볼게요. 자, 시장 이야기 한 주 주간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